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원내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국회 부의장 선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민생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이제 비판들도 있었고 여당이 이제 상임위에 함께하면서 앞으로 이제 민생 현안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디죠? 상임위가? 저는 교육위원회입니다. 본인이 자원하신 겁니까? 아니면 3순위로 제가 교육위를 지원했었고요. 예, 다만 이제 교육위원회는 교육을 다루는 교육정책, 교육입법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여야가 크게 충돌하진 않았고요. 다른 그날 열렸던 법사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저희 교육위는 박수치고 했더니 좀 훈훈한 모습도 연출됐던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교육위가 이제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현안 질의 같은 걸 좀 뒤로 미루자 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묵살되면서 강행됐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당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시는데 그날 현안 질의가 교육위에서 이제 유보 통합이랑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그런 현안 질의였는데 교육부 총리한테 이제 골프 치냐, 또 이제 망신주기성 그런 질문들을 하셔서 그런 건 조금 눈살 찌푸렸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입법을 원하십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위 차원에서는 오늘 정부 조직법이 개정돼서요. 유보 통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0세부터 이제 0-2세부터 영아와 유아가 따로따로 이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나눠서 사무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 모든 것을 이제 교육부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영유아 이 유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불편함 없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이렇게 계속 관심 갖고 경주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을 내고 있는 입법이랄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저는 일단 제 1호 법안은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법안이어서요. 저희 경기북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또 성장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권 경쟁. 왜 웃으시는지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잠깐 이 중간에 쉬는 시간에 당권 경쟁을 물어볼 수 밖에 없다고. 근데 본인이 좀 곤란한 부분이 아닙니다. 비대위원이시라서 최대한 비대위원회 직분으로서 정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대위원으로서 저희 전당대회가 흥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당대회 룰 개정할 때부터 혹시나 이 당권 주자들이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당대표 기탁금, 경선 기탁금도 낮추는 그러한 과정도 거쳤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네 분의 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분의 당권 주자가 더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하나로 다시 뭉칠 건데 뭉치지 못할 만큼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깨질 만큼 싸울 수도 있어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끄럽고 갈등이 있는 거니까 깨질 만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깨질 수가 있다니까. 아니 근데 또 그 결과에는 승복하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인 거지 않습니까? 왜 제가 농담을 했냐면 영남권 중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 제가 그 농담은 제 워딩이 아니고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문 닫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비판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우려를 표출하는 몇몇 의원들도 계신데,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비판을 하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높게 랭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여당도 한번 반성해야 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동안 이제 한동훈 후보를 비윤 후보다 이렇게 분류를 언론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 어떤 보편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함의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이걸 특정 후보를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저희가 전당대회를 치르는 이 시점에 여당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제가 직설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통령의 어떤 뭐 제가 좀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감, 그거를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게 실제로 유효한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당론과 배치되는 발언들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함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당대회 결과를 떠나서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앞으로 이제 당의 어떤 중지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영남 중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보시기에. 글쎄 뭐 꼭 싫어하는 거는 제가 느끼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렇게 발언하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죠, 저건. 앵커님 오늘 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한동훈 후보보다는 뭐 다른 후보가 더 나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고민인 거지. 싫어하는 것 같지는 제가 싫어한다고. 저런 워딩을 좋아하는 싫어하는 게 아니면 어떤 워딩이 싫어하는 겁니까? 뭐 근데. 아무래도 이제 특히 영남에 계신 분들이나 제가 이제 전당대회 치렀을 때 당원분들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김용태 당시 이제 전당대회 후보 김용태 후보의 말 옳고 동의하는데 우리가 여당이다. 그때는 또 집권 초반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통령한테 힘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나 행동들이 원한다, 이런 말씀들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앵커님하고 나눴던 대화를 쭉 반추하다 보면 영남에 계셨던 일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한테 좀 더 힘 실어줄 수 있는 분들을 원하실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후보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지 뭐 싫다 이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은 비대위원이라서 이지만 여러 군데서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오죠? 감사하게도 과분하게도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도 여러 명한테 권유 받았고요. 다만 제가 또 비대위원이고 전당대회 룰을 세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비대위원분들과 치열하게 토론도 했었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갑자기 또 전당대회 선수가 돼서 나가면 그 진정성이 다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데서 다 연락 왔습니까? 혹시? 모두한테 연락 온 건 아니고 다수 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디만 빠졌는지 여쭤보면 안 돼. 다음에 술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궁금한 건데요, 원래 어디만 쏙 빼놓고 왔을까? 몇 군데가 빠졌습니까? 네 군데 중에 거기까지는 뭐 다수니까요. 과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후보들 경쟁은요. 한 달여 남았는데 용산에서 어떤 아까도 잠깐 패널 나오셔가지고 용산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탐탁치 않아 하고 있다. 그래서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윤심이 작용했다라는 해석들,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 이번 총선에서 포괄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국정 지지율과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봤을 때 뭐 특정 후보를 뭐 용산에서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최종 당 대표가 되시는 분이 윤심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김 의원께서는 그런 식의 어떤 전망을 하시는데 또 다른 어떤 패널 분들은 용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금방 바뀌질 않잖아요. 그 전력이 있으면 사람이 금방 바뀌면 금방 나아지죠, 우리 모두가. 근데 우리 모두 서로를 자기를 돌아봐도 금방 안 바뀌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성 속에서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근데 만약 거칠게 개입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거칠게 개입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요. 거칠게 만약에 정말 가정에 대한 답변이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부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당원분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반적인 언론에 나오는 비윤 후보,
뭐 반윤 후보, 전륜 후보까지 나오고요. 얘기는. 예, 친윤 후보. 그 규정에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이제 당권 주자들 간에 아무래도 정치라는 것이 이제 프레임의 싸움이고 당원분들의 표, 경선 유권자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상대 후보를 프레임에 가두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저는 뭐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의 발언에도 물론 동의를 안 하시겠죠. 그러면 발언 내용은 혹시 뭘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본회의랑 의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주장대로 가면 탄핵의 시기는 이미 가기 시작했고 거기 말려드는 것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중심입니다. 뭐 당권 주자들 간에 아무래도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해병대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새로운 안을 내놓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당권 주자들 간에서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제 토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레임의 싸움인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상대 당권 주자들 간에 어떤 충분한 논쟁과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것을 당원과 경선 유권자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핵무장론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지금 미국에서 어떤 자체 핵무장이라든지 핵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함의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이 국민적인 어떤 지지가 일정 부분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한반도 상황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고 아마 이번 특정 당권 주자도 그 연장선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핵무장에 대한 또 개인적인 생각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하고.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후보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십니까? 정치인으로서? 저는 7월달 뭐 7월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후보께서 지금 국회가 계속 공회전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 때문에 여야가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안을 내놨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그 지난 라디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해병대원 유가족 어머니가 말씀하신 요구하신 3가지 사항 그걸 먼저 수용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공수처 수사 결과가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오는데 국민들은 현재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어떤 사건의 발달이 대통령의 경로에서 있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국민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그는 가정이어서 지금 뭐 말씀 거의 명확한 상황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대통령 경로설이 말 그대로 설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듣고 평가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부권은 그러면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수사 상황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앵커께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도 수사가 미진할 때는 본인께서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말씀도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도 여당이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상황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봤을 때 글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존에 은폐하려고 하고 국내에서 어떤 사망 사건이 있을 때 은폐하려고 축소하려고 했던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었던 개정된 군사법원법인데 박정훈 대령은 그거랑 상관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조사 대상자를 확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집착한 것은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유가족의 어머니도 박정훈 대령의 선처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좀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해법엔? 글쎄 기소를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기관이 판단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이것도 역시 같은 논리라면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논리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가 군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그게 아니었잖아요. 조사 대상자를 8명으로 폭넓게 설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항명이라는 그런 기소 혐의가 된 건데, 그래서 저는 법의 취지와는 좀 부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이 좀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유가족의 요청 사항이었고, 저는 그 정도도 정부 여당이 받지 못하면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야당 비대위원으로서 대통령의 경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여기까지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으로서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느냐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계속 발뺌하는 데서 약간 화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른 수사의 함축인데 그건 공수처 수사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과연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론 거긴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수사를 해봐야지 알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그렇게 무리하게 구명조끼도 없이 작전에 투입시켰는지에 대해서 그 지시자가 누군지 결정자가 누군지 그리고 여기에 책임에 대해서 비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저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응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 의원님께 제가 일관되게 여쭤보고 있는 그 질문의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을 텐데 이 수사 결과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제 어떤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때는 그러면 그 수사 결과 이게 또 어떤 가정이라서 그런데 그때는 스스로 어떤 김 의원님도 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검에? 그렇다는 판단이 개인적으로 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를 제가 앵커님과 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의 여론이 저는 가장 적합한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야당의 어떤 생각은 무조건 대통령하고 연결져서 지금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수사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유가족의 어떤 눈높이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의 눈높이에 결국에는 이 무리한 지시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그리고 곧 일주기가 올 텐데 그 전에 수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게 요청 사항이었고요. 그 정도는 전 당연히 정부 여당이 응당 국민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겨냥하더라도 만약에 수사 결과 부진하면 특검은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여당은? 그러니까 계속 가정에 대한 질문이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이 가정의 가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화살표가 대통령 쪽을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 여론의 어떤 판단이기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뭐 제가 거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 나올 때쯤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거의 다 돼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